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좀 힘든 경험담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행정 절차 전문가분이 직접 거대 기업, 롯데 홈쇼핑하고 분쟁을 겪으셨던 이야기죠? 맞습니다.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 5가지를 정리한 글이에요. 아, 이게 그냥 불만 제기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, 뭐랄까, 해방의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전략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 좀 밝은 관점에서요. 네, 좋습니다. 소비자가 약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. 그럼 바로 첫 번째 전략부터 가볼까요? 기록하고 또 기록하라. 그리고 필요하면 알려라. 이게 핵심인데? 네,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. 단순 메모를 넘어서는 거죠. 그렇죠. 모든 소통, 제품 상태 같은 걸 다 기록하라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요. 사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딱 증거를 내미는 게 훨씬 강력하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영수증은 기본이고요. 제품 하자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날짜 꼭 나오게 하고, 고객센터랑 통화할 때는 이거 중요해요. 상대방 실명 확인하고 녹음한다고 미리 알리고 녹취하는 거, 이메일도 다 저장하고요. 아, 녹취는 고지가 필수군요. 네, 법적으로 그렇죠. 그리고 저자분처럼 이 기록들을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, 물론 민감 정보는 가리고요. 그렇게 살짝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는 꽤 압박이 될 수 있어요. 와, 단순히 모으는 걸 넘어서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증거 기반으로 대화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전략. 감정 대신 냉철한 이성과 공적 언어 사용. 이게 말은 쉬운데 억울하면 사실 감정부터 앞서잖아요. 아, 그렇죠. 정말 어렵죠. 근데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상대하기 힘드네. 까다로운 고객이네.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우기 쉬워요. 불리해 줄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감정은 좀 누르고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,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걸 육하 원칙에 맞춰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. 그냥 화난다가 아니라 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, 왜 이렇게 딱딱 짚어서요?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적 언어를 쓰는 게 효과적인데요. 예를 들면 소비자 기본법 몇 조, 전자상거래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. 혹은 귀사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? 이렇게요. 아, 법이나 규정, 약관을 근거로 두는 거군요. 네, 그러면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딱 정리가 되죠. 그리고 원하는 게 뭔지, 환불인지 교환인지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확실히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. 기업도 무시하기 어렵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해도 기업에서 꿈쩍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럴 때 필요한 게 세 번째 전략. 소비자 권리 구제제도 활용 및 압박이군요. 그렇습니다.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이 있죠? 한국소비자원, 공정거래위원회, 아니면 각 지자체에도 소비자 보호센터 같은 게 있고요. 아,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군요. 네. 일단 기업이랑 직접 얘기를 해보고 내용 증명 같은 서면으로도 보내보고요.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고려해야죠. 근데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요? 네, 그게 또 포인트예요. 저자분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분쟁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미지도 있고 절차도 복잡해지니까요. 일종의 압박 카드가 되는 셈이죠.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네요. 알겠습니다. 네 번째는 끈기와 인내심 유지입니다. 아, 이게 어쩌면 제일 힘들 수도 있겠어요. 맞아요. 분쟁이라는 게 사실 금방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.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. 기업이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소비자가 지쳐서 나다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. 와, 진짜 쉽지 않네요. 그래서 내 주장이 정당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감정 소모는 좀 줄이면서 꾸준히 끈기 있게 대응하는 거죠.
저자분은 이걸 나의 해방일지처럼 기록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? 그럼요. 과정을 기록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되새기는 거죠. 스스로를 응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군요. 자,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. 필요시 전문가 도움받기. 혼자 너무 힘에 부칠 때는 도움을 청하라는 거네요. 네,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. 특히 법률적인 부분이나 행정 절차는 복잡할 수 있잖아요.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도와줄 수 있고요. 아, 행정사요? 네, 만약에 좀 더 복잡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그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도 정보 제공이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전문가를 통하면 시간이나 노력을 아낄 수도 있고 협상력도 좀 더 높아지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서면 기업에서도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네. 오늘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찾고 전략을 짜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. 맞습니다. 저자분이 계몽 해방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딱 그 의미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전략만 있다면 거대 기업 앞에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5가지 전략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으실 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좀 든든한 실질적인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의 그 해방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